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태원 클럽과 무관한 홍대 주점에서도 집단 감염이 나와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경찰과 함께 유흥업소 긴급 점검에 나섭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진자가 142명까지 늘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수 있다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오는 20일 고등학교 3학년 등교 수업을 예정대로 추진합니다. 대입을 앞둔 특수 상황에다 등교 수업을 계속 미룰 수 없다는 점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대부분 지역에서의 긴급사태 선언을 조기 해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을 언급하며 방심해선 안 된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문형욱이 5년 전부터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수도 지금까지 확인된 10명이 아니라 50명 이상이라는 자백이 나왔습니다. 서울의 유흥가 홍대 앞에서 이태원 클럽과는 또 다른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곳 술집에서 모였던 일행 6명 중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이 중 이태원 클럽에 간 사람은 없고 감염 경로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서울 강북의 대표적인 유흥가인 홍대 앞입니다. 연휴 직후인 지난 7일 밤 이곳에서 모인 친구 6명 중 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술집 2곳에 갔고 그 직전엔 노래방에도 방문했습니다. 해외 입국이나 이태원 방문 경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대 주점이 감염원의 어떤 소스가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있는지 면밀히 보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들른 업소는 문을 닫았고 홍대 앞 상권은 타격이 큽니다. 어제 3테이블, 오늘 지금 한 테이블 받고 있어요. 유흥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시작하면서 경찰과 지자체는 심야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부산 7곳과 대전 2곳, 인천 1곳, 경기 1곳이 방역 조치를 크게 위반해 고발 조치됐고 서울 12곳도 추가 고발 예정입니다. 모두 23개소입니다. 또 강원, 제주를 뺀 전국 지자체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10곳 중 3곳꼴로 영업을 강행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주말을 앞두고 오늘부터 경찰청과 함께 300명을 투입해 유흥업소를 긴급 점검합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인천의 학원 강사로 시작된 지역 감염이 심각합니다. 어제 3차 전파 의심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노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학원 강사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이 3명 늘었습니다. 이 학원에 다니는 고3 학생과 그 어머니, 그리고 학생의 친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3이 강사에게서 감염되고 어머니와 친구가 3차 감염자로 추정됩니다. 역학적 관계가 확실하다면 그 사례가 아마 3차 감염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학원 강사가 개인 과외 수업을 한 쌍둥이 중학생의 어머니가 3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사례를 더하면 이틀 만에 인천 학원발 코로나19 3차 감염 의심 사례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확산을 차단하려고 당국은 고3 학생과 친구가 다닌 PC방, 노래방 등에 다녀온 인원을 급히 파악 중입니다. 인천 학원 강사로 인한 총 감염자 수는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인천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 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학원 강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진술 때문에 감염된 학생들이 사전에 격리되지 못하고 지난 주말 지역사회에 고스란히 노출됐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병원 작업치료사가 환자와 다른 직원을 감염시켜 서울 영등포병원이 폐쇄됐습니다. 병원에 있는 직원과 입원 환자는 집단 격리 조치됐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서울 당산동의 영등포병원 앞에 접근 금지라는 줄이 쳐져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일하던 20대 남성 작업치료사가 지난 5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리치료사 1명과 환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병원은 폐쇄 조치됐습니다.
걱정하시고 뭐 언제 다시 하냐, 뭐 언제까지 저러냐 그런 거. 물리치료사는 6일부터 사흘 동안 작업치료사와 함께 근무했다가 지난 12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작업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은 70대 남성 환자는 미열 증상을 보이다 어제 확진됐습니다. 격리된 환자와 직원은 79명입니다. 전수검사에선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영등포구는 당분간 병원 폐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별도로 아마 해제 명령시까지인데요. 이걸 좀 추이를 좀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등포병원은 보훈 지정병원이라 고령 환자들이 많이 찾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에서 30대 위주였던 이태원 클럽발 확진이 노인을 포함한 고위험군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방역당국은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은 영등포병원 확진자를 포함해 모두 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고3 등교와 관련해 교육부가 현재까지는 등교 연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원가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며 학원에는 원격 수업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오는 20일 고등학교 3학년 등교는 예정대로 추진됩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고3 등교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교육부의 판단입니다. 고3은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도 그렇고 또 실제 등교가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이 많음에 따라서 저희들이 등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르려면 사실상 5월 안에는 등교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에서 공부하거나 과외나 학원 같은 데서 공부하고 내신 챙기는 애들은 많이 불안해하죠. 차례로 등교하는 다른 학년에 대해서는 학년별 격주, 격일로 등교하거나 한 반을 나눠 같은 수업을 동시에 듣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결과 지난 황금 연휴 기간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원어민 교사와 교직원은 지난 13일 기준 41명, 이태원 지역 방문자는 880명입니다. 검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확진자는 없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번지는 학원에 대해서는 원격 수업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학원 관계자, 학원 운영자 여러분들께도 방역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원격 수업의 방식으로. 교육부는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이번 주말부터 학원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서울구치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치소 접견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수감돼 있던 박사방 조주빈도 격리 조치되면서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한 직후 해당 직원을 자가격리 조치했고 변호인 등 외부인의 구치소 접견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회원들에게 긴급 공지를 발송해 당분간 서울구치소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상태입니다. 현재 해당 직원과 밀접 접촉한 수용자와 직원 등 277명 또한 모두 격리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대상자 가운데 어제 두 번째 재판을 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도 포함됐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 기일이지만 지난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던 조주빈은 이번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에 앞서 조주빈이 해당 구치소 직원과 동선이 일부 겹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격리 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조 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절차를 진행한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날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도 비공개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북한이 마스크를 낀 채 백화점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평양 시민들의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코로나19 환자가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모습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평양의 한 대형 백화점입니다. 식료품을 구매하러 온 시민들이 큰 백화점을 가득 메웠습니다. 출근길 전차는 빈틈없이 가득 찼고
역 앞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모두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사회적 거리는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그제 이 같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코로나19 환자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평양 시민들의 모습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 속에서도 방역과 물자 수급 등의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The health structure there is extremely weak. Take their official position with a lot of grain of salt. 강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지원을 제의했지만 아직 답을 듣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백혜종입니다. 일본 정부가 어제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대부분 해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긴급 사태 해제를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을 언급하며 한국처럼 방심해선 안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전국 4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39곳의 긴급 사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감염자가 10만 명당 0.5명 이하인 곳으로 도쿄나 오사카를 빼고 대부분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7일 첫 발령 후 한 달여 만입니다. 아베 총리는 긴급 사태 해제를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언제든 감염이 재발할 수 있다며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次なる流行の恐れは常にあります。新たな日常に向かって社会経済活動を本格化することは当然そのリスクを高めます。 아베 총리는 감염 확산이 재발한 사례로 한국 외에 독일과 싱가포르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공식적인 기자회견에서 반면교사의 사례로 콕 집어 한국을 거론한 아베 총리. 일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연장된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선 긴급 사태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유지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전주에서 아내의 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부산에서 실종돼 최근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나흘 간격으로 2명의 여성을 연쇄살인한 건데 경찰은 이 남성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31살 최모 씨는 전북 전주에서 아내 친구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부산에서 실종된 20대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해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실종된 여성이 랜덤 채팅 앱으로 최 씨를 만나러 전주로 온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 씨의 차량 안에선 실종 여성의 머리카락이 발견됐습니다. 감식 자료하고 일치하는 여성 DNA가 있다는 겁니다. 해당 여성은 지난 12일 전북 완주군의 한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최 씨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확인하는 한편 이르면 오늘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경찰도 통화 내역을 분석해 최 씨와 접촉한 여성들의 신변을 확인하는 등 추가 범행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최 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손기준입니다.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인 손 씨를 우리보다 처벌이 무거운 미국으로 보내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손 씨의 아버지는 앞서 미국 송환을 막아달란 국민 청원을 올리기도 했었죠. 임성재 기자입니다. 손정우 씨의 아버지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을 고소했습니다. 아버지는 고소장에 아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 수익금을 거래, 은닉했다고 적었습니다. 아들이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 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돈 세탁 혐의로 미국 연방대배심에 기소된 아들의 송환을 막으려는 고소로 풀이됩니다. 미국으로 송환돼 현지 자금세탁 방지법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아들은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아들이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국내에서 처벌받게 되면 미국 송환이 불발될 수 있습니다. 손정우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법원의 신문기일은 오는 1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시신의 금리를 뽑아 훔쳐간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장례 지도사였는데 유족들은 고인을 2번 죽인 천인공노할 짓이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마스크를 쓴 남성이 장례식장을 들락거립니다. 갑자기 지하 안치실로 들어가더니 시신 보관함을 열고 손을 바쁘게 움직입니다. 바닥에는 펜치가 보이고 한쪽에는 시신에서 뽑아낸 금리를 모아놨습니다. 10여 분 동안 시신 3구에 손을 댔습니다. CCTV로 이 모습을 본 직원이 지하로 달려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잡고 보니 안면이 있는 장례 지도사였는데 남성의 호주머니에는 금리 10개와 혈흔이 묻은 공구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렌즈에 피도 묻어있고 심각하다 싶어 바로. 유족들은 울분을 토합니다. 완전히 이미 한다 하는 거는 이런 천인공노를 집으면 그 죽이는 맛 똑같은 일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참 말을 읽기가 좀. 이 남성은 생활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얼마 전 다른 장례식장에서도 시신의 목걸이를 훔쳤다가 유족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와 시신 손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주민 갑질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경비원의 발인이 어제 엄수됐습니다. 아파트 노동자들을 부당한 갑질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고 최희석 경비원의 유족들이 최 씨의 영정사진을 들고 병원 밖으로 나옵니다. 최 씨의 시신이 운구차에 실리자 유족들은 서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분향소가 마련된 경비실 앞은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입주민으로서 너무 죄송하고 가해자분이 고인이나 가족한테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저렇게 계신다는 게 너무 분하고. 직장갑질 119는 최 씨처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아파트 노동자들의 피해가 빈번하다며 관련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며 아파트 미화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아파트 대표 회장이 고용 조건을 묻는 경비원에게 막말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65조 6항에선 경비원 등 아파트 근로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고 고용 주체도 불분명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갑질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자녀들이 어버이날 선물로 해드릴 정도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입니다. 그러나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실명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80대 A씨는 녹내장 치료 중 오른쪽 눈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다음 날 안압 상승 후 시신경이 손상됐고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지금 한쪽은 완전히 실명이 돼서 전혀 안 보이고 삶의 의욕도 잃고 아주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뭐. 노화로 인한 대표적인 안과 질환 백내장 수술은 2018년 60만 건에 이를 정도로 흔하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시각장애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라든지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굉장히 안 좋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좀 전문적인 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병원에서 이제 하는 게 좋죠. 실제 2017년부터 3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안과 진료 관련 피해 구제 신청 84건 중 절반에 가까운 48%가 백내장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술 후에는 통증이라든지 안압이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 머리가 아프다든지 구토가 발생하는 경우는 응급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백내장이 모두 수술해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수술 전 필요성을 따져보고 정기검진과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혁신경제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스타트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업 가치 1조 원을 넘는 유니콘 기업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해서 K-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재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타트업 창업 현장을 찾아 기업 가치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30세 이하 아시아 글로벌 리더 20명이 참석했습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글로벌한 플랫폼 교육 분야에서는 저희 메스프레소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성공하는 데 많은 난관이 있다며 2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죽음의 계곡, 다윈의 바다 같은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난해 신규 벤처 투자는 4조 3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국내 유니콘 기업은 11개로 세계 6위 수준입니다. K-유니콘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융자, 보정, 시장 개척을 패키지로 지원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5G 분야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 SOC의 디지털화라는 3대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합동 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논리적이시고 또 유연한 분으로 그렇게 비교적 합리적이시고 원만하게 잘 하시기 때문에 원만하게 저희 당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저희 당을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멀리 대구까지 오셔서 또 각별한 조문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는 논리적이시고 또 유연한 분으로 그렇게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저는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신속에 쫓겨서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졸속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졸속이 아닌 정속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합리적이시고 원만하게 잘 하시기 때문에 원만하게 저희 당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21대 국회가 잘 출발하게 되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하고 의석의 여유가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상생협치의 정치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호응하고 돕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헌법 원리상 국회는 행정부 견제 기능이 주 임무이기 때문에 아무리 민주당이 최의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국회 본연의 그런 일은 조금 작동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올리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미중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중국의 책임이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A terrible thing happened, and you can look at it as a source. It took place at a certain point, and it could have been put out, and it should have been put out. 중국이 코로나19 발원 조사에 미국 팀의 참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무능하거나 고의였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코로나19 기원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실상 절연을 시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인 겁니다. 미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비판 발언 중 가장 강도 높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압박에 자본시장까지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자본시장에 상장됐으나 미국의 회계 규칙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들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어려움을 겪었던 미술계에선 위로를 건네는 전시회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판화부터 명화를 소재로 한 재미있는 그림까지 주제도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이동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서울 가나아트센터에서는 반가운 명화를 떠올리게 하는 작품들이 시선을 끕니다. 마리킴 작가는 4년 만에 국내에서 개인전을 엽니다. 프랑스 명화들을 몇 개를 오마주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명화의 재질적 아름다움을 살려서 실물과 비슷하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시원한 바다와 푸른 나뭇잎, 은은한 색채는 지친 마음을 달랩니다. 중견 김보희 작가는 투어즈전으로 풍경화를 선보이며 자연과 인간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이제는 말년이다. 뭐 이런 거에 내가 좀 초조감도 있을지도 모르고 나도 내 자신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그 숫자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365호를 썼어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는 13년 만에 대규모 판화전이 열렸습니다. 8월까지 진행하는 판화전을 통해 국내 판화 대표 작가 60여 명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개봉한 팀 버튼의 영화 빅 아이즈는 큰 눈의 어린아이 그림으로 유명한 미국 화가 마거릿 킨을 다뤘습니다. 마거릿 킨의 아시아 최초 회고전이 서울 마이아트 뮤지엄에서 오는 9월 27일까지 개최됩니다. 1950년대에 편견을 뛰어넘고 큰 반향을 일으켰던 명작들이 코로나19로 지친 현대인들에게 위로를 건넬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영훈 경호처장 후임으로 유현상 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유현상 새 경호처장은 전북 고창고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출신으로 대통령 경호처 공채 3기로 들어와 28년간 근무한 경호 전문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4월 극장을 찾은 관객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영화관이 직접 관객을 찾아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주택가 주차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 영화가 상영됩니다. 그런데 관객들은 다 어디 있는 거죠? 창가에 기대 영화를 보거나 주차장에 세워진 자동차 안에서 보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브라질을 덮치면서 시민들이 영화관을 가기 어려워지자 리우데자네이루 시청이 아이디어를 내 찾아가는 이동식 영화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의료진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일반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면서 마음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네요. 구조견들은 뛰어난 후각과 청각을 이용해 재난 현장에서 큰 도움을 주는데요. 중국 스촨 대지진 12주기를 맞아 당시 구조 활동에 투입됐던 구조견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늠름해 보이는 개의 동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눈물을 보이며 동상을 와락 껴안습니다.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알고 보니 이 동상의 주인공은 중국 전역의 재난 현장에서 맹활약했던 구조견 선후라고 합니다. 2008년 스촨성 대지진에서도 15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는데요. 마지막까지 활발한 구조 활동을 이어오다 지난해 세상을 떠났고 이 남성은 선우의 훈련사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던 선우, 이젠 편히 잠들었으면 좋겠네요. 캐나다에 임대를 갔던 판다가 주식인 대나무 수급이 안 돼 중국으로 일찍 돌아간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는데요.
네덜란드에서는 어미 판다가 건강히 출산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커다란 판다 한 마리가 누워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가슴에 뭔가 안겨 있는데요. 꾸물꾸물 갓 태어난 아기 판다입니다. 엄마 판다는 사랑스러워 죽겠다는 듯 새끼를 핥아주고 꼭 껴안아주는데요. 네덜란드의 한 동물원이 중국에서 데려온 판다가 얼마 전 출산을 한 겁니다. 사랑 많이 받으면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네요. 스승의 날인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쏟아집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와 남부에서 200mm 이상, 그 밖에 제주는 50에서 100mm,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에서는 120mm 이상이 되겠고요. 전북 서해안과 전남, 경남에서는 30에서 80mm, 그 외 전국은 10에서 5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는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주 산지와 남부, 전남 해안에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제주에서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점차 특보구역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은 17도선, 대전은 16.7도, 포항은 20도선으로 어제보다 높은데요. 낮에는 서울 19도로 아침과 별반 차이가 없겠고요. 포항은 오히려 낮 기온이 더 내려간 18도가 되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입니다. 서쪽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남과 제주도는 빗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종일 비가 올 텐데요.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습니다. 서울 17.5도, 청주 18.2도입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대부분 20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청주, 대전은 19도, 창원과 부산은 17도가 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25도 이상 올라 덥겠고요. 일요일에는 서울도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또 전국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